상가 임차인이 사업에 쏟아부은 피, 땀, 눈물은 단순히 월 매출로만 환산되지 않습니다. 수년간 쌓아올린 고객과의 신뢰, 독자적인 영업 노하우, 그리고 상권 내에서 확보한 입지 등은 권리금이라는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관행을 넘어 임차인의 정당한 노동의 결실이자 다음 사업을 위한 소중한 종잣돈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 행위로 인해 이 소중한 자산을 허무하게 잃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무지 혹은 이를 악용한 임대인의 전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영상은 이러한 부당함에 맞서는 임차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불법적인 방해 행위를 명확히 식별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할 것입니다. 이론적 법률 지식에서 출발하여 실제 소송에서의 적용까지 이 하나의 가이드로 권리금 분쟁의 모든 것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권리금에 의해 개념부터 법적 보호막까지. 권리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의 첫걸음은 자신이 보호하려는 자산, 즉 권리금의 법적 정의와 구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법적 정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3에 따르면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보증금이나 월세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별개의 재산적 가치임을 법이 명시한 것입니다. 권리금의 세 가지 기둥. 실무적으로 권리금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바닥권리금, 위치적 프리미엄 상가가 위치한 장소 자체가 지니는 영업상의 이점을 의미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특정 업종이 밀집된 상권 등이 이에 해당하며 통상 주변 상가의 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형성됩니다. 영업권리금, 영업적 가치, 기존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쌓아올린 무형의 가치를 말합니다. 단골 고객, 거래처, 브랜드 인지도, 신용, 그리고 독점적인 영업 노하우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6개월에서 12개월간의 순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권리금, 물리적 투자, 가치,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 영업설비, 비품 등 유형 자산의 잔존 가치를 의미합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신규 임차인이 해당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막. 2015년 개정법과 당신의 회수 권리. 과거 임차인의 권리금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5월 13일 상가임대차법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개정의 핵심은 임차인이 투자한 자본과 노력의 결과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 법적 보호막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보호기간.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포함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서의 임대인 방해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는 이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멸시효 3년의 법칙.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권리 자체가 소멸되므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한입니다. 광범위한 적용 범위. 권리금 보호 규정은 환산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이는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상가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임차인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지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라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대인의 의무는 적극적인 지급 의무가 아니라 소극적인 방해금지 의무입니다. 이러한 법의 구조는 권리금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임차인의 목표는 임대인이 돈을 줘야 한다가 아니라 임대인이 나의 정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불법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찾아 주선해야 하는 적극적인 책임을 부여합니다. 임차인의 이러한 주선행위가 없다면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조차 하지 않습니다. 방해 행위의 정의, 무엇이 임대인의 불법 행위인가? 임대인의 어떤 행동이 법에서 금지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은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법 조항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법이 정한 4가지 금지 행위.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의사 제1항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4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법원의 시선 판례로 분석하는 방해 행위의 실제 분쟁에서는 위 조항들, 특히 3번째와 4번째 사유의 해석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방해 행위를 판단하는지 핵심 쟁점별로 판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쟁점 1.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요구. 법은 현저히 고액의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지 않아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방해 행위로 인정한 판례. 법원은 단순히 인상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4배, 월세를 3배 인상 요구한 경우 12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계약에서 보증금을 1.5배, 월세를 1.85배 인상 요구한 경우, 그리고 보증금을 3.3배, 월세를 1.5배 인상 요구한 광주지방법원 판례 등은 모두 방해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인상 요구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려는 선회의 목적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좌절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때 현저히 고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해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반면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본 판례도 존재합니다. 부산지방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월세를 약 141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3년간 임대료가 거의 동결되었던 점, 주변 시세가 상승한 점, 그리고 새로운 계약은 기존 계약의 갱신이 아닌 신규 체결이므로 임대인에게 일정 수준의 협상권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종합해보면 법원은 기계적인 인상률 공식이 아닌 종합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의 요구가 시장 상황과 계약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에 수용 가능한 비즈니스 협상의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한지를 심리하는 것입니다. 쟁점 2. 재건축 및 직접 사용을 이유로 한 거절. 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거절 사유이지만 법원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재건축 계획의 구체성, 막연히 재건축할 예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했어야 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의 경향. 최근 대법원은 건물의 노후도나 임대인의 일관된 행동 등으로 재건축 계획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신규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것 자체를 방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건축이 명백한 구실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일 때에만 해당합니다. 최초 계약 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이 뒤늦게 재건축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직접 사용의 함정. 내가 직접 사용하겠다는 주장 역시 강력한 증거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신규 계약을 거절한 뒤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직접 개업한 사안에서 이를 명백한 방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주장이 임차인의 영업 가치를 탈취하려는 위법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할 때 정당한 사유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예외 조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귀책 사유. 임차인 스스로가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권리금 보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기 차임액 연체 가장 흔한 실격 사유입니다. 연속적이든 비연속적이든 연체한 총액이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른 사실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권리금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상가 건물을 파손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문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모든 신규 임차인을 무조건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의 재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규 임차인의 과거 행적이나 기타 사정으로 보아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기타 정당한 사유.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 사용. 이 조항은 매우 협소하게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 계약 거절 당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혀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다른 이유로 거절한 뒤 사후적으로 1년 6개월간 비워두었다고 해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직접 찾은 다른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임대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 조항들은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의 재산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임대인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계약상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실전 로드맵.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명백하다면 이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다음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입니다. 1단계 소송의 기초 공사, 적극적 주선과 증거 확보. 원칙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라. 소송의 대원칙은 임차인이 보호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내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행위를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선 행위가 있어야만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예외 주선 행위가 면제되는 경우, 다만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불필요한 노력을 강요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임대인이 재건축할 것이니 새로운 계약은 절대 안 된다. 또는 내가 직접 사용할 것이다 와 같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굳이 신규 임차인을 찾아 주선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거절 행위 자체를 방해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필수 증거 체크리스트.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아래 내용은 승소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증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쟁 초기부터 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1. 권리금 가치 입증.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는 표준 권리금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고 계약금 수령하세요. 손해배상액 상한의 한 축인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확정하고 실제 거래가 임박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빙 자료부 가가치세 신고 내역, 포스 매출 데이터, 회계 장부 등을 보관하세요. 영업권리금 산정의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시설 투자 증빙 자료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장비 구매 영수증 등을 보관하세요. 시설권리금 산정의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2. 임대인의 방해 행위 입증. 임대인의 거절 의사표시, 내용 증명, 문자 메시지, 이메일,
합법적 통화 녹취 등은 임대인이 어떤 사유로 언제 거절했는지를 명확히 기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신규 임차인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들은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거절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고 서명을 받으세요. 주변 시세 자료 인근 부동산의 유사 매물 임대 조건, 공인중개사의 시세 확인서 등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요구가 현저히 고액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3. 임차인의 의무 이행 입증. 신규 임차인 주선 통보는 내용 증명을 통해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계약 협의를 공식 요청하세요. 아니면 통화녹음이나 메시지도 괜찮습니다. 차임 지급 내역, 은행 이체 기록 등은 임차인에게 3기 차임 연체라는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2단계 공식적인 문제 제기, 내용 증명 발송. 내용 증명은 소송 그 자체는 아니지만 우체국을 통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신규 임차인을 확보한 후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할 때, 그리고 임대인이 부당한 거절 의사를 밝혔을 때 그 사실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발송해야 합니다. 발신인, 수신인의 정확한 정보,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내용, 임대인에게 주선한 과정, 임대인의 구체적인 방해, 행위 등 임대인의 법적 의무, 상가임 대차법 제10조 이사화와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고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단계 법적 절차의 개시, 소송 제기. 내용 증명 발송 후에도 임대인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신속하게 소송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점에 대해 고민이 있으실 텐데,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내비치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늦어도 내용 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은 소장 접수 피고, 임대인의 답변서 제출, 쌍방의 준비서면을 통한 서면, 공방, 변론 기일, 법정 다툼,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 전 임대인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4단계 손해배상액의 결정, 법원의 산정 방식. 승소 판결 시 받게 될 손해배상액은 법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 상한선은 상가임 대차법 제10조 이사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감정평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 상한선 내에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최종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영업한 기간, 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 보호 조항의 존재 여부, 임차인이 회수해간 시설물의 가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민법상 불법행위와는 다른 상가임 대차법이 특별히 규정한 법정 책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5부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임차인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권리금 분쟁에서 패소하는 원인은 임대인의 교묘한 전술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차인 스스로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은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입니다. 실수 1. 6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 모든 법적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가능합니다. 실수 2. 3기 연체라는 족쇄에 걸리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권리금 보호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실수 3. 적극적 주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임대인의 명백한 사전 거절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절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신규 임차인을 찾지 않는 경우, 이 경우 임대인의 방해금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실수 4. 문서화와 증거 확보를 소홀히 하는 것. 모든 협의 과정을 구두로만 진행하고 내용 증명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은 소송에서 스스로를 무장해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수 5.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를 오판하는 것. 임대인이 법적으로 인정된 정당한 거절 사유에 의해 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하는 경우입니다.
지식은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권리금 분쟁은 복잡하고 고단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흘린 땀에 갇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분명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법은 권리금의 지급이 아닌 회수 기회를 보호합니다. 둘째, 그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행동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셋째,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문서화와 증거 확보는 승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 앞에서 더 이상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부여한 당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 가이드에서 제시한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당신이 쌓아 올린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무장하고 당당하게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더보기란을 통해 상담 문의해주세요.